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가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4,000세대 공동주택과 복합문화센터, 공원 등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군부대 토양 오염 정화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오염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송효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천 오정구의 도시건설 사업장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오정동 148번지 일원 44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총 4천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짓는 도시건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는 군부대 33만여 제곱미터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부대는 지난해 9월 부평으로 이전을 완료했고 시는 오는 2028년까지 토양오염 정화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 토양오염 정화 과정에서 오염토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오염물질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해서 정화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장 상황이 많은 땅들이 파 놓은 상태로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오염물질이 바람에 의해서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022년 12월 제출된 오정동 군부대 토양 정밀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해당 부지는 전반적으로 유류와 중금속 등이 기준을 초과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염물질도 카드뮴과 구리, 비소, 납, 육각크롬, 벤젠 등 13개 항목이 초과됐습니다. 특히 석유의 총탄화수소인 TPH는 기준치 500의 70배가 넘는 3만 5천여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이옥신의 경우에도 기준치인 60을 넘진 않았지만 124 피코그램까지 검출된 것으로 보고서에 기록돼 있어 정화 작업 중 비산먼지 등으로 주변 지역까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천시는 토양 정화 현장에서 정화 시설과 수처리 시설 외에는 토양 오염 야적장과 정화가 관련된 토양을 보관 검토하는 보관장이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해당 부지에 다량의 흙더미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 장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에 부천시는 현재까지 문제없다는 입장. 전체 이렇게 부지상에서 일부 외곽 지역에 정화를 완료한 토양을 그쪽에다가 일부 쌓아놨던 게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 부지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오염이 확인되지 않은 토양으로 생성이 완료된 토양으로 확인이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부평 미군기지가 안전을 이유로 오랜 시간 오염토 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부천 군부대의 오염토 관리 부실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지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부천시가 국토부가 실시한 올해 전국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처음으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국토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인구 규모에 따라 160개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으며 부천시는 인구 30만 이상이 속한 B그룹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민원 과다와 교통법규 위반 운수회사 점검, 휴게시간 보장 여부 점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천시는 2년마다 실시되는 이번 평가에서 2023년 2위에 이어 올해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천시가 내년 1월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이 교차하는 소사역 인근에 소사역 환승 공영주차장 운영을 시작합니다. 전체 201면 규모로 조성된 소사역 환승 공영주차장은 소사 환승역 특별건축구역 주거복합 건축물 관련 기부 체납 협약에 따라 조성된 공공시설로 소사본동 힐스테이트 소사역 지하 2층입니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300원, 이후 10분당 200원이며 하루 최대 요금은 4,000원입니다. 한 달 정기권 운영 여부는 일정 기간 이용 현황을 분석한 뒤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심곡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거점 시설인 심곡본동 어울림 복합센터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심곡본동 어울림 복합센터는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노후 시설을 정비해 272명 공영주차장과 주민 지원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대중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박물관에서는 안중근 의사 특별전 개막식이 열렸는데요. 특별전은 안 의사의 사상과 철학, 독립운동의 흔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주문한다는 뜻을 담은 안희사의 유묵도 공개됐는데요. 특별전은 내년 4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김도겸 경기도지사는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과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을 다 같은 마음으로 기리고 계승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고향인 해주에서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인 파주 임진각에 안중근 평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독립의 가치, 평화의 사상, 더 나아가서 통일까지 이루는 길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접경도인 경기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데요. 경기도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응해 철저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하루 약 4,735톤으로 이 중 약 13%인 641톤이 직매립되고 있는데요. 도는 우선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 공공소각시설은 지난해 이미 착공했고 수원과 남양주 등 4개 시는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개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뿐 아니라 민간 소각 및 재활용 시설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함께 재활용 시스템 확대 등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구조를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기도가 의정부 법조타운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 원이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도는 이번 예산 반영으로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사법부는 법원 신축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를 내년 하반기쯤 착수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경기 북부도민들의 수건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며 경기 북부도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철도노조가 23일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먼저 광역 간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1, 3, 4호선 열차 운행을 18회 늘리고 지하철 전동차 5편성을 비상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 노선에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하고 출퇴근 맞춤버스와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추가 연장 운행합니다. 서울시는 이 밖에 정류소,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등에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전달하고 코레일 등 유관기관과 비상수송 대책 시행을 위한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마을버스 업계의 환승 탈퇴 선언 논란을 일단락짓고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에 나섭니다. 서울시와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0월 재정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1차 합의에 이어 지난 18일 서비스 개선에 관한 추가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민원을 바탕으로 마을버스 252개 노선을 전수점검했고 내년부터 운행체계를 전환해 정시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마을버스 전체 운행 횟수는 올해와 비교해 5% 증가할 예정이며 특히 적자업체 노선은 최대 12% 수준까지 증편될 예정입니다.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건수가 도입 2년 만에 1,700만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는 72만 명으로 목표치인 5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의 모든 이동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요금제 카드입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요금제 패러다임을 바꾼 데 이어 내년 출시를 앞둔 정부의 모두의 카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광역시도 노선 체계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합니다. 시는 송도 청라 경제자유구역과 계양 테크노밸리 등 개발 계획을 반영해
기존 68개 노선 891km였던 광역시도 노선을 76개 931km로 확대 고시했습니다. 신규 노선은 10개, 변경 13개, 폐지 2개로 전체 연장이 40km 늘어납니다. 특히 송도 국제도시와 계양 테크노밸리, 청라, 서창 등 대규모 개발 지역에 신규 노선이 집중 배치돼 교통 혼잡 완화가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이번 조정 내용을 통해 내년 상반기 도로건설 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스마트 GIS를 통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2031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인천 구간에 1개 정거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국가철도공단이 진행한 GTX-B 추가 정거장 신설 타당성 검증에서 비용 편익인 BC값이 대형 투자사업 추진 기준치인 1.0을 웃도는 1.03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이 공식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당성 검증 결과 정거장이 추가로 설치되면 전 구간 일평균 이용 수요가 3,01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GTX-B는 인천대 입구역에서 출발해 인천시청역과 부평역,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거쳐 신도림역과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역을 지나 남양주 마석까지 82.8km 구간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민자 4조 2,894억 원과 재정 2조 5,584억 원을 합쳐 6조 8,478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역은 인천대 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사이이며 2,54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시 협약에 따른 원인 자부담 원칙에 따라 인천시가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시는 이번 추가 건설되는 역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타당성 검증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내년 말 민간 사업 시행자와 최종 위수탁 협약 체결을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개항기 인천을 담은 선명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한국영상자료원이 발견한 개항기 영상 가운데 인천의 실제 모습을 담은 가장 오래된 영상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영상은 1908년 초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물로 현재까지 확인된 영상 가운데 인천의 개항장과 원도심 풍경을 선명하게 담아낸 가장 오래된 영상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상의 주요 촬영지는 현 중구 항동 1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일대와 항동 4가 인천시 건축사회 주변으로 파악됩니다. 인천이 개항 이후 근대적 국제도시로 성장하던 초기 모습과 다양한 문화와 경제적 활력이 형성되던 시기의 도시 풍경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해당 영상 자료는 향후 공식 행사와 각종 홍보 채널에도 활용해 인천의 역사적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근대기 인천의 도시 발전, 문화 교류, 경제 성장 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자료로서 학술,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승객 구호에 나서거나 사고를 예방한 3명의 시민이 올해 지하철 의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박기한, 이우석, 황승현 씨를 올해 지하철 의인으로 선정했습니다. 박 씨는 5호선 열차 방화 사건 당시 승객들에게 화재 상황을 알리고 노약자를 업고 대피하며 인명구호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씨는 4호선 보조 배터리 화재 사건 당시 객실 내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황 씨는 신당역 승강장 시설물에 불이 나자 소화기로 초동 조치에 나서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2022년 8월부터 긴급복지 한라인을 운영 중인데요. 운영 3년 3개월 동안 약 2만 6천 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도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새 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 한라인과 위기상담 통합 콜센터를 신설했는데요. 지난 11월 말 기준 누적 상담 인원은 2만 6,696명으로 올해만 9,323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